저는 좀 전에 양대 현장을 소개받은 박기호라고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처럼 매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겪고 계시는 여러 어려움 같은 거 이런 데 모두 공통분모로 저도 안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 강의 시간이 다른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과 저의 공간들의 형성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그 강의 주제는 두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가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한 6년, 8년 동안 열심히 내조 확장사업을 하다가 37살에 정말로 아까운 나이에 선족한 우리 에데킨이라는 자매님의 일생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선교 사업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온라인 선교에 접목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에데킨 이 서적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한 2년 동안 여러분들 주회도 못하고 원래 회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돼 있고, 또 그동안에 단원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또 뿌리심도 많이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원들이 떠나가면서 호도가 다 반납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세나투스에서 우리 소속이죠. 수원도 수원 내지하고 우리 같은 동서울 내지하 소속입니다만은 서울 무의원시대 때 그 세나투스에서 소속, 그러니까 내지하 코미션 꾸리아 강국인들까지 그 책자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뿌리시면은 아마 2번씩 배달이 되었을 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밀품이기 때문에 서점에서 팔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또 좋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책을 2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책자인데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시죠? 이 책자를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안에 제가 이렇게 감사 인증으로 해서 이렇게 작품까지 하나 이어서 해왔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아요. 이 성박, 우리 내조 당원들의 내조 목적이 뭡니까?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의 생활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 개인 생활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활을 놓고 시간에 졸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아시는 만큼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한 시간밖에 안 줬기 때문에 바로 본론을 진행을 할게요. 자, 에덴킴을 대답할게요. 지금 가경자 에덴킴의 생애라고 잡았는데, 우리가 성이 되기 위해서는 복자 호칭을 받기 전에 일단 교황청에서 조사가 들어가서 이분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호칭을 가경자로 주죠. 가경자에서 한 2번에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때는 15를 올라서 성인 반열에 오르는데, 현재는 이분이 에덴킴이 가경자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애와 일생을 우리 내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내조말이 현황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하고 있는 내조말이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덴킴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내조 확장 사업을 했는지를 이렇게 들려드리고, 마지막에 에덴킴이 남기고 한 죽음의 그 정신까지 살펴보도록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조 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내조 마리의 100주년 행사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이 2021년이니까 1921년에 내조가 발족을 했죠. 그럼 그때 당시에 1921년 9월 7일에 아일랜드 더블린 마이라 하우스에서 자비로 모험하는 여성들만 전용으로 하는 프리슨 챗 먼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는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서 1953년 5월달에 목포 선정동에 선정동 분당에서 2개의 프리슨, 그 다음에 경동 분당에서 하나의 프리슨 해서 3개의 프리슨이 남성, 여성, 그다음에 혼성 이렇게 해서 1953년에 우리가 창설됐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뭐 하니까? 내년에 우리가 내조 도입 70주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진들, 그다음에 프리슨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 있으면 세나투스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공문을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우리 한국의 프레시드 설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고, 결국 이때 1921년 저는 프랭크푸르트 신군이 그다음에 전부 여성들 전용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프레시드 창설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는
1953년에 평화의 목은 15명이 모여서 첫 기회를 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단지 틀린 게 이때는 단원들이 참 많았고 지금 여러분들 프레시즘이 너무나 적은 단원으로 간부 형성도 어려운 지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조 마리에를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몇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내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하시는 것하고 그냥 명목적으로 내조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목적을 알고 어떤 사업을 하고 행동을 하면 결과는 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치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 작년 8월까지 현재 취약 집계 숫자인데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내조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세나투스, 레지아, 코미션, 프리아, 프레시든 그리고 이런 것들 행동 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나투스 서울 무협시대 세나투스 소속의 전 단원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레지아는 10개, 코미션은 129개, 평화모 뿌려 같은 경우가 1444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프레시즘이 15,414개, 행동단이 11만 9천 명. 그런데 저 숫자가 이미 작년에 많이 줄어서 지금 10만 명 밑으로 우리 서울 세나투 소속의 행동단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거의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세나투조 2개가 되어 있죠. 강주하고 대구하고. 그래서 총괄로 보게 되면 전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내조 단원 수는 세나투스는 3개가 있고 레지아는 15개, 그 다음에 코미션은 253개, 뿌리아는 2,388개. 그 중에 평화의 뿌리아 하나 있겠죠, 여기가. 그리고 나서 프레시즘이 27,055개인데 여러분들 뿌리시니까 체크된 겁니다. 그리고 행동단원수는 총 207,830명인데 저 숫자도 올해는 집계가 되면 한 30% 빠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자연 감소도 있었고 성공으로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냉담자 같은 경우로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감을 잡고 내조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조심은 안 됩니다. 퀴즈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서울 무협시대 세나투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그러면 프랭크 더프는 91세 정말을 장수하다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 두 분이 있죠. 여기에 에델킨하고 알퐁소리라는 두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에델킨은 37살에 선종을 하고 알퐁소리는 27살에 젊은 나이에 정말로 요전한 그런 우리의 선배님들이신데 이 두 분이 어디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한민총 가정자로 지금 15개 있냐면은 이 알퐁소리는 이 남미 지역에 가서 1953년에서 59년까지 6년 동안 정말로 내지 확장 사업을 열심히 하다 장렬하게 선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에델킨은 동아프리카 지역의 이 원안 여기 가서 1936년부터 44년까지 8년 동안 여러분들 같은 프레시즘을 8년 동안 2,000개를 확장하고 젊은 나이에 선종을 한 그런 우리들의 대단한 영웅적인 내조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델킨의 생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신에 대해서 내조 어떤 숙명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델킨은 누굴까?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에델킨은 1907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선종한 37살에 죽은 정말 아까운 젊은 여자 내지와 당원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면 이때 1920년 36년 당시에는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이 빨간 부분은 전부 영국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이 영국 식민지 상황에 선교사들을 파견하는데 여기에서 36년에 갔다가 44년 5월까지 약 8년 동안 내지와 확장 사업을 하다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선종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이때 보게 되면은 태어나서 이 사람도 집안이 가톨릭 집안이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4일 있다가 유아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은행 일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5남매 장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상가, 대학까지 다닐 때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살 때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5남매 장녀로서
가정 환경을 보살펴야 되는 그 입장이다 보니까 취직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 타일 하는 대리점 사장님이신데 이분한테서 21살 때 청혼을 받았어요. 결혼을 해달라고. 그런데 애들끼리는 어려서부터 나는 수녀가 될 거야. 관상 수도에 입회할 거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청혼도 거절하고 또 그에 여러 번 청혼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거절하고 자기는 오직 내지오 활동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오늘 얘기해야 될 핵심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내지오 활동을 그 이전까지는 매일 미사에 나가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미사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심심 활동을 하다가 22살 때 지인의 소개로 승리의 성모라는 브레시드는 입단을 하게 됩니다. 22살 때. 그리고 우리 세라투스 홈페이지 20살 때 돼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는 22살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살펴본 것은 1929년도면 우리 한국 상황으로는 그때는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는 정말로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큰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소달구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내지에 입단해가지고 그 승리의 서원을 뿌렸으면 활동을 봤더니 보시면 가정방문, 병원 교도소 방문, 본당 호우조사, 어린이 미사참여 독려, 영성서적 보고, 그다음 신앙단체 회원 모집, 재대봉사, 본당협조, 선교사 보건 사업.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활동 배당을 받고 있는 지금 내지오 활동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 그러니까 9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지오 마리아 활동은 거의 그대로 연소서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살 때 드디어 이제 에델킨의 역량이 발휘되는 이제 나이가 됐는데 23살 때 프링크트프가 에델킨보다는 18살이 더 많더라고요. 그때 프링크트프의 추천으로 제인들의 피난처라는 뿌리신 단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저 제인들의 피난처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면 그때 당시는 술집, 거리에 여성들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겠죠. 거기에서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을 데려와서 입교를 시키고 입단을 시키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이 제인들의 피난처의 단장 업무였는데 저 어린애가 단장으로 들어오니까 그 단원들께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대요. 저 어린 것이 정말로 상당히 거친 그런 단원들을 어떻게 다 끌고 올 것이냐라고 꼴칠름에다 항의 사업까지 보냈고 단장을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꼴칠름에서는 경고성으로 이런 서한을 보내지 말고 그 단장하고 잘 협의해서 끌어가라. 그것은 프랭크트프가 이미 추천했기 때문에 꼴칠름에서 믿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브레시드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는지 나중에 그 나이 먹은 단원들이 전부 감복하고 정말 훌륭한 단장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까라고 그 책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살에 뿌리신 단장을 맡았다가 이제 이 에델킨은 자기가 25살 때 나는 수리에 입회를 해야 되겠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25살 때 이 클라라 수도에 입회를 하려고 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라 피덩이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이미 폐계되게 걸려가지고 피가 넘어와서 결국 수도에서는 거절을 당했대요. 입회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뉴캐슬이라는 유학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저 때부터 한 2년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환자로 있는 입장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고 하루에 3번도 미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신심활동을 하고 있다가 2년 뒤에 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에덴에서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느낌이 이분한테는 항상 하느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나 볼 수 있는 광채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온 신경이 다 같은 신앙에 갇혀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정신은 눈과 얼굴로 나타난다는 그 표징이 이렇게 광채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우르드 성지 기억나시죠? 성지 그 유명한 샘물 거기 우리 성모마리아에서 발현해 하셔가지고 나온 그 성지에
생물을 먹으면 피부병이 나왔고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많은데 잉글랜드에서 아일랜드에서 누구도 프랑스까지 누구까지 갈 때는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한 이틀을 가야 된대요. 꼬박. 그런데 그 중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신청을 하면 안 받아주니까 다 나왔다고 거짓말 치고 가서 이틀 동안 무릎 성지까지 갔다 온 이런 정말로 오직 신앙의 내조 활동에 몸바친 그런 정신력을 볼 수가 있는 사례가 아주 순례였어요. 이때가 27살입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입원했다가 27살이니까 2년 동안 환자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 파견을 가게 됐는데 27살 때도 계속 아프고 있었는데 이때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페퍼만이라는 주교가 꼰칠룸에다가 이 동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꼰칠룸에 신청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연이 있었겠지만 프랭크 더프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말고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한번 선교사 일을 해보겠느냐 하니까 에델킨이 흔쾌히 진심으로 그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꼰칠룸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승인이 되는데 29살 때 이 만장일치로 승인되기까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다고 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험난한 맹수가 두렵고 식인종이 있고 교통이 안 좋고 그 험난한 지역에 남자도 아니고 저 병약한 젊은 여자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래갖고 참만 이 감론을박이 심했는데 그때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 하나로 만장일치로 끌어냈다 이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나 이렇게 감론을박 해가지고 자기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에델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반대하는 신부님들한테 강하게 어필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던 이 마겐스 신고라는 사람이 그래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소풍을 갈 때 연약한 에델킨은 정말로 훌륭한 모기감이 되겠네 해가지고 그 폭소가 터뜨려가지고 만장일치 승리를 얻었대요. 그만큼 에델킨이 자기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를 가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만으로 에델킨의 어떤 정신력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36년에 아프리카를 출발하는데 이때 39살 에델킨의 모습입니다. 미인입니까? 잘생겼나요? 그래요? 이때 프랭크 더프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 이게 그때 29살 떠나기 전이고 그 배에서 이 랑기디 캐슬로라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출발합니다. 근데 그 출발할 때 배 떠나기 전에 여기 밑에 유리라는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돌아오지 않아. 2, 3년 있다가 돌아올 사람한테 내 주어가 큰 돈을 써서는 안 되지. 난 결코 돌아오지 않겠어. 오지로 파견되는 선교사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야. 이렇게 강렬한 어떤 그 의견을 남기고 이제 출발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소록도에는 오스트리아에 온 2명의 또 천사들이 계시죠. 마디안드 마게트 그 두 분 천사들도 1962년하고 66년에 와서 43년 동안 있다가 2005년대 병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사실 살아서 돌아갔고 에델킨도 결국 살아서 못 오는데 그때 당시 오지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저는 강한 믿음과 그 소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에델킨은 자기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자기 어머니한테는 걱정 말라고 매번 편지, 그때는 전부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배경 꾸며서 사진도 찍고 자기가 음식도 먹을 때 제일 좋은 것만 찍어서 보내고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몸이 아팠을 때도 아프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결국 이제 선종하게 됐는데 이 상황만 봐도 에델킨의 29살짜리 젊은 여자의 어떤 그 강인한 정신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출발하는데 이때가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인데 이때 잉글랜드 런던에서 출발해서 이 항해선을 타고 이집트를 거쳐서 수단을 거쳐서 나이로비 케냐 몬바사까지 도착하는데 딱 한 달,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그래가지고 이때 도착해가지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에델킨. 그래가지고 이제 1930년 당시 아프리카 상황은 이 식민지 상황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저 식민지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와서 혼합되어 있고 저기에는
교통부 어려웠을 뿐더러 그 다음에 언어도 틀리고 그 다음에 열악한 교육 수준 이런 것도 틀려가지고 저기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 프레시등을 설립해가지고 서기를 맡겼는데 그 서기가 글씨를 몰라. 그러고 서기 회의록 작성을 못하니까 이 집에 가서 회의록 작성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내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꼰치려부터 의뢰를 했대요. 이렇게 하고 교육력이 낮아서 서기 회의록 작성을 못하니 이것을 그래서 회의록 집에가 작성해야 되나 하니까 꼰치려면서 오케이 하고 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회의록도 작성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프리카 상황을 보게 되면 언어와 피부와 생활 수준의 차이가 혈제의 차이가 나고 열악한 교육 수준, 험한 교통 환경, 교부장이나 비성교의 신부, 원로 수녀들이 전부가 또 틀려요. 단일 민족들이야. 단일 나라 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부정적인 내지원 인식. 먼저 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 원로 수녀들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했던 도모에 자기들이 했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내지원 말에는 필요가 없어 하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 주거님도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에델핀이 학장사관인데 엄청난 영상이 많았다. 그리고 국적이 다른 신부나 수녀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말이 또 안 통하고 그러시니까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효리적인 진료과 내지원 확장이 언제나 어려움이 컸다. 그런데 에델핀이 이것을 어떻게 파괴와 극복을 했느냐 내용을 보면 막 가가지고 약 일주일 만에 이렇게 11월 28일에 도착해가지고 12월 13일날 약 2주 만에 남녀 혼성 프레시를 창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거의 매일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성교회, 성당을 찾아다니면서 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조. 그때는 교본도 그 다음에 떼쓰라고 저도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때는 자기 벽다리에 교본하고 떼쓰라를 몽땅 싣고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 2주 만에 남녀 혼성 프레시등을 창단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프레시등 창단이 아니라 당을 한 번 모셔도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일대기를 보면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 에델킨의 그 강렬한 정신이 얼마나 컸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도착 4개월 만에 이게 지금 그때 내조 말하는 것은 세계에 나오는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4개월 만에 14개의 프레시등을 창설해가지고 아치에서 행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치스 행사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성 민족에다가 원주민, 유럽이,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혼성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신문을 났다. 그러니까 혼성 아치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이게 애들이 29살짜리가 한 거예요. 4개월 만에. 이 당시 30살이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7년부터 38년까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제 3년째 대를 해.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걸어서 가기도 하고 비가 오는다는 초막에 잠자기도 하고 지나가는 트럭을 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안 늦으려고 몇 마일을 걸어서 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에피소드 하나는 남의 트럭을 빌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트럭이 섰어요. 고장이 나니까 운전기사가 번넷들을 열어보고 뭔가 2시간 동안 하다가 원인을 못 찾겠어요. 하다가 하는 말이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줄 보고 다른 원인을 찾다가 결국은 기름들이 나중에 안 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애들키는 전국을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프레시등 확장 사업을 하는데 이때 당시 이 신부님 차를 못하기도 하고 이때가 지금 31살 때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년 동안에 나이로비에 뿌리아를 설립하고 교본 현지 지역으로 투기를 번역시키고 잔지바리에 또 뿌리아를 설립하고 뱃살을 5개 지역으로 번역을 하고 그러면 한 뿌리아를 설립했던 것은 한 뿌리아 대개 10개 이상의 프레시등이 창설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안에 몇십 개의 지금 프레시등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31살까지. 그리고 나서 꼰칠룸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조 사업을 위해서 제 학문이 쓰이는 한 그것이 본국이든 이국이든 저는 그 일 자체를 은총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내조는 모든 것에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도 온 정신을 내조 확장 사업에 투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꼰칠룸에 이거 지금 교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
중고차 하나 사주세요. 해가지고 정보를 보냈더니 결국 65파운드로 이 중고차, 32년 포드 승용차인데 이걸 사주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최고급 승용차 이름이 롤스로이스라고 자기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이 승용차를 가지고 기사를 내놓으면서 이 내주 확장 사업을 하는데 아까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뭐 평양에서 목포까지 제주도까지 이 길보다 훨씬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주 확장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주 성공 사례를 몇 가지 간추려 봤는데 잠깐 보시게 되면 불과 3개월 동안에 단원들 100명의 남성과 40명의 여성 140명들이 입주하고 세리를 받게 해가지고 포레시는 당원으로 입단을 시키고 또 여기 보게 되면은 23개 성인 포레시는 9개 손님 포레시는 5개 포레시는 아치 행사 250명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도에서 처음으로 그 아치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이 젊은 여자애 혼자서 저 정도 했다는 것을 저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성모님께서 도와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인종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한체가 저런 성대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과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주 성공사 하나 더 보게 되면 1940년에 이 박항호하고 다레스 살렘이라는 데서 4개월간 치료하고 있으면서 8개, 11개, 약 19개, 4개월 동안 20개 뿌리들을 창설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달에 5개 뿌리실, 일주일에 뿌리시면 1개씩을 창설한 거예요. 단원, 일주일에 단원하는 사람도 우리가 모셔오기 지금 힘든 상황인데 보면 아까 보면 보통 10명, 1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시면 창설하는데 그것도 남녀 공성 그 다음에 국적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기가 번역한 떼쓰라고 교본으로 내조를 진행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옆에 다마스커스가 큰 섬 옆에가 한 800km 떨어지면 조그만 섬나라 모리셔스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 그때 당시 섬나라에 약 4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모리셔스에 있는 대주교가 리이라는 대주교가 에델킨한테 와서 우리 이쪽에 선교 사업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니까 그 모리셔스에 여름에 가서 요청이 오니까 여름에 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30개 뿌리시드를 설립해갖고 하나의 뿌리하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뿌리시면 30개 갖고 하나의 뿌리하고 했는 모양인데 뿌리가 두 개가 나는 힘들었던 여러 번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치에서 행사까지 하고 나오는데 여름 되기 전에 와서 8월 28일 날 이 워싱턴 성당에서 고별 미사를 보고 나왔다. 그러니까 다음 몇 개월간에 30개 뿌리시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황은 저희나 지금 비슷해요. 뿌리시드 주회를 만들고 똑같은 교본으로 똑같은 내주 주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엄청난 뿌리시드를 만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총 8년간 2,000개 뿌리시드를 만들었다는 건데 또 한 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33살 그러니까 아프리카 29살에 가서 4년 동안 이미 획득한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델킨을 맡은 사람들이 일뼈 좌우로 놓고 좌우로 놓고 상하나니까 그러니까 34kg니까 여러분 34kg면 뼈가 남았겠죠. 그러니까 좌우로는 살을 넣고 아니 살이 넣고 상하 키만 남았다. 이런 나이 모습으로도 하루도 쉬지 않고 미사를 보고 참여하고 뿌리아히 프리시드에 참석을 하고 그때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결핵으로 건강이 악화되니까 결국은 이제 요양원을 떠나는데 그 요양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보호하고 거기 있던 얘기들 같은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양원 직원들이 에델킨이 62살이고 여기가 62살이고 여기가 지금 34살인데 여기가 34살이고 여기가 62살 이게 거꾸로 봤대. 그러니까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몸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가 낭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다고 눈에 피부의 색깔이 유분이 났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병원 요양원 직원들이 착각할 정도로 살이 빠져 있더라. 그 상황에서 에델킨은 오직 생각은 미사 참회, 후리아 회의, 프리시드 회의 이런 생각만 하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신부님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에델 자매님,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내지오 활동할 때가 당신 몸을 보살펴야 될 때요. 라고 이렇게 꾸짖는 말이죠, 이 말이. 당신 죽어가고 있다. 그것을 에델키가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에델키가 36살인데 37살에 죽었으니까 죽기 1년 전이죠. 36살에 병원에 요양원에 있으면서도 틈만 나고 나와서 내지오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로 아치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말리고 나이로 돌아와서 또 내지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국 식민지 때문에 여가 영국 군대가 주둔해 있었겠죠. 여기 가서 군 부대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또 군인들 플레이시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럼 책에는 저 군대 사령관이 병약한 여자애가 와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몸은 분명히 환자인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눈에 얼굴에 빛의 강처가 나고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그쪽 지역 군 사령관이 후기담을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 군인 플레이시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7살 때 5월달에 죽는데 그 죽기 2달 전에 3월달에도 결국 자기가 또 내지오 활동을 하겠다고 원하게 되니까 결국 그 주교님하고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말려가지고 그러면 전 그렇게 하려면 나가서 힘든 일 하지 말고 요거만 해라 하고 주어진 일이 이거예요. 서신작성, 뭐 서신 오고 하는 것은 뭐 가져주고 그 다음에 뿌리야 훨씬 방문은 괜찮다. 그런데 결국은 또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나이로비나 킬리만자로서 코리아를 설립하고 꼬미시도 설립하고 남성탄의 휘정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죽기 2달 전 3월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5월 11일 3월달까지 그렇게 진행하다가 5월달에 결국 이제 숨을 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 에델키 죽어 있는 그 모습을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4일산 5월 10일 37살에 애들 숨을 거두다. 한 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을 얹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눈으로는 그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두 귀로는 신부님이 들려주는 임종용을 들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둔 에델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게. 저렇게 이제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는 얘기인데, 저때까지가 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에 2,000개 이상의 뿌리심을 만드느라고 정말 온 힘을 다하다가 자기 고향에는 어머니 보러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못 갔겠죠.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장례에 주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애들 8년간의 행적을 보살펴봤는데, 이분이 남긴 정신을 다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신부님이 그 장례 현장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당신의 회상하게 얘기를, 그처럼 장엄하고 감동적인 장례를 본 적이 없다. 아마도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깊은 슬픔을 안겨다준 죽음을 다시 보기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례 현장을 나왔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에델키의 일생을 보면서 제가 낸 결론은 내지오 마리아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지오 마리아는 건강의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단체이다. 자, 우리가 빈체시온이, 안나인이, 요셉이, 에민이 이런 단체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혼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지오 마리아에는 어떤 단체하고도 봉사, 협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돈 쓰고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체시온은 돈을 해결하지만 우리는 돈을 써서는 안 돼요. 뭘로 해야 됩니까? 자신의 개인을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 내지오 마리아죠. 그러니까 건강에 어떤 단체와 우리는 협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연결 가능한 것이 우리 내지오 마리아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내지오 마리아가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단체에 가입됐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죽고 나서 나이로비에는 이 에델키는 자기 아일랜드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붙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비서가 서 있고, 여기 나이로비에 있던 주변님이 에델키의 고향에 가서 이사를 접전할 때 거기다가 아일랜드 캐슬마그너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동상을 세워줬다. 이게 에델키가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델키에 남긴 내지오 정신은 이렇습니다. 내지오 마리아 역사상 가장 투출했던 내지오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고, 8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혼신을 다한 내지오 학자의 몸을 바친 사람.
천성은 밝고 명랑하며 동정심과 수명심이 강하고 아름답고 유명하다에 뛰어난 사람. 험난한 동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 영웅적인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2천에게 버리심을 설립한 사람.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 인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든 채로 37살의 여전한 사람. 너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가는 마르코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이 에델킨.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회를 하면서 펜거트프 12억 청원을 항상 바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다시 같이 에델킨의 10억 청원으로 여러분 같이 동시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의 종 에델킨에게 베풀으시는 종에 감사드리나이다. 에델은 당신께서 현존하시는 즐거움 속에 항상 생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교회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돌려오신 빛나는 사랑과 생명의 빵으로부터 얻은 굳셈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아내리다. 자비로운 아버지, 에델의 생애가 당신께 기쁨이 되었으리라는 믿는 비오니 에델의 가문을 통하여 제가 드리는 청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또한 에델이 천국에서 영광궁에 있음을 기적을 통하여 알게 하시어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로부터 찬이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각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고 있어서 지금 각양자에서 성의를 추앙받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늘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50년 뒤에 요한 바울 2세께서 영적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각양자로 칭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자 상태예요. 성인은 아닙니다. 자, 이 에델킨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네이버, 스마트폰 지금 당장 미리 해보셔도 되지만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에델킨 생애라고 하면 제가 올린 글이 첫 번째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소상하게 나와 있고 이미지 사진도 다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젯밤에 제가 잠을 늦게까지 안 자고 유튜브에다도 에델킨이라고 치시면 오늘 제가 PPT로 보여드린 거 있죠, 조금 전에. 그걸 전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는 에델킨의 생애,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그냥 에델킨이라고 쳐도 이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강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꼭 들어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델킨의 생애를 간단히 마쳤는데, 그건 한 시간 여러분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연중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